그날 아침 작은 지방 도시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경찰차 사이렌이 조용한 골목을 가르며 울렸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평소라면 조용한 주택가였지만 그날만큼은 사람들이 속삭이며 같은 이름을 반복했다. 그 이름은 모두가 믿고 찾던 작은 병원의 주인이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체포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다. 경찰이 병원 문을 봉인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휴대폰으로 촬영되면서 도시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수년 동안 그곳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아이들의 감기부터 노인들의 만성질환까지 상담해왔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다. 그러나 그날 경찰이 밝힌 한 문장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다. 이 병원은 무면허 진료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며칠 전 한 가족 5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건이 바로 이 병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 한 평범한 꿈에서 시작되었다. 그 도시에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다. 이름은 김순자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친절한 이웃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정갈한 옷을 입고 동네를 산책했고 가끔 시장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생 사라지지 않은 꿈이 하나 있었다. 그 꿈은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젊었을 때 그녀는 실제로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어렵게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그녀는 그날 학교를 떠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을 느꼈다.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이 닫힌 것 같았다. 시간은 흘렀다. 그녀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었다. 딸 김지연은 뛰어난 성적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결국 의사가 되었다. 작은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녀는 실력이 좋기로 유명했다.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지역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신뢰했다. 김순자는 딸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아쉬움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아, 엄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부탁할 게 뭐 있어요? 말해보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오래 숨겨온 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도 병원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 딸은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진지했다. 엄마, 그건 불가능해요.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자 김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의대에서 공부도 했었어. 1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 딸은 웃음을 멈추었다. 그래도 안 돼요. 그건 법적으로 큰 문제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탁처럼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절해졌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다. 엄마 인생에서 딱 한 번만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보고 싶어. 딸은 혼란스러웠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더 구체적인 말을 꺼냈다. 작은 동네에 작은 의원 하나만 열자. 감기나 간단한 진료 정도만 하면 돼. 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자 김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서류만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은 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설득했고 결국 딸은 큰 실수를 하게 된다. 몇 달 뒤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병원이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자 입원. 처음에는 환자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김순자는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예전에 공부했던 의학책을 다시 꺼내 읽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공부했다. 또한 딸에게서 간단한 진료 방법을 들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는 매우 친절했고 진료비도 저렴했다. 작은 동네 사람들은 금세 그곳을 찾기 시작했다. 감기, 두통,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 김순자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녀는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은 사라졌다. 오히려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방문했다. 그녀는 간단한 질문을 하고 비슷한 약을 처방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며칠 후 괜찮아졌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짜 의사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언젠가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시작되었다. 그날 한 가족이 병원을 찾아왔다. 부모와 3명의 아이였다. 그들은 단순한 복통과 감기 증상을 이야기했다. 김순자는 평소처럼 진료를 시작했다. 그녀는 차트를 보며 약을 적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처방전이 몇 시간 뒤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도. 그날 오후 병원 안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은 대기실에는 몇 명의 환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느리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김순자는 진료실 안에서 다음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다. 처음 병원을 열었을 때 느꼈던 긴장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대신 익숙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가족이 들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아이였다. 가장 어린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둘째 아이는 계속 배를 만지며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아이들이 어제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그리고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아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꺼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환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김순자는 이미 동네에서 믿을 수 있는 의사였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어젯밤부터요. 처음에는 둘째만 아팠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들 배가 조금씩 아프다고 해서요. 김순자는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크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증상은 그녀도 많이 봐왔다고 생각했다. 열은 있었나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였는데 크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김순자는 청진기를 들고 아이들의 가슴을 가볍게 확인했다. 사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검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환자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진료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트를 보며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하는 판단은 대부분 경험이라기보다는 추측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동안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아마 장염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나타났다. 약을 며칠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김순자는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약 목록이 적힌 종이를 꺼내 보았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딸에게 배운 몇 가지 기본 약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환자에게 비슷한 처방을 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은 차이가 있었다. 며칠 전 약품 도매상에서 새로운 약이 들어왔고 그녀는 그 약의 이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포장과 이름이 비슷한 다른 약과 헷갈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깊이 확인하지 않았다. 이 약을 하루 3번 드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용량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아버지는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김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가족은 약을 받아 병원을 떠났다. 김순자는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그저 하루에 수십 명 오는 환자 중 한 가족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병원은 평소처럼 문을 닫았다. 김순자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으며 딸과 통화를 했다. 딸은 여전히 어머니의 병원 운영을 완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어땠어요? 바빴지 뭐. 환자가 꽤 많았어. 무리하지 마세요. 혹시 이상한 환자 없었어요? 김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다 감기 환자들이야. 걱정할 것 없어. 딸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혹시 약 처방할 때 조심해야 해요. 약은 정말 중요하니까. 그 말에 김순자는 약간 짜증이 났다. 엄마도 이제 몇 년 했어. 괜찮아. 딸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도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가족이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왔다. 아이 한 명이 심하게 아파하고 있었고 부모의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들은 빠르게 검사를 시작했다. 아이는 심한 약물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어제 무슨 약을 먹었나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입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받아 확인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 약을 아이에게 먹였다고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문제가 있나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간호사에게 말했다. 바로 검사 준비하세요. 상황은 빠르게 심각해졌다. 몇 시간 후 같은 가족의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 역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의사들은 약물 반응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방전을 다시 자세히 확인했다. 그 약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약이었다. 특히 용량이 잘못되면 위험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처방된 용량 자체도 이상했다.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처방 누가 한 겁니까? 아버지는 힘없이 말했다. 선자 이원입니다. 그 이름은 그 순간 처음으로 병원 기록에 남게 되었다. 그날 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작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 한 가족 5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의료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사 끝에 경찰은 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이 병원 문을 봉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며칠 만에 작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극적인 의료사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가끔 뉴스에서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이상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의심을 품은 사람들은 응급실에서 일하던 의료진이었다. 그들은 처방전을 여러 번 다시 확인했다. 약의 종류와 용량, 그리고 환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일반적인 의사라면 그렇게 처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응급실 책임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처방 이상합니다. 옆에 있던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색합니다. 그들은 처방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약 이름이 비슷한 다른 약과 혼동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실수는 단순한 오타 수준이 아니라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류였다. 결국 병원은 이 사건을 보건 당국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담당자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의료사고 조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 이름을 확인한 순간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승자 이원? 그 이름은 그 지역 의료계에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사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며칠 뒤 보건소 직원 2명이 그 병원을 방문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작은 의원이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벽에는 건강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김순자는 평소처럼 진료를 보고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이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한 서류 확인이 필요해서요. 김순자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아,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병원 개설 관련 서류와 의사 면허 사본이 들어 있었다. 물론 그 서류들은 모두 딸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방 안은 조용했다. 김순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긴장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의과대학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김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답을 말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직원은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다. 졸업 연도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대답했다. 직위회 오래됐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김순자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다. 직원들은 병원을 잠시 둘러본 뒤 돌아갔다. 그녀는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괜한 걱정이었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조사관들이 느낀 작은 의문이 곧 더 큰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뒤 보건소에서는 추가 확인을 진행했다. 서류에 적힌 의사 면허 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이었다.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면허 번호의 주인은 김순자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담당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이상하네요. 그는 다른 기록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조용히 말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경찰이 사건에 개입했다. 경찰은 먼저 그 병원의 운영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환자 수, 처방 기록, 약품 구매 내역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김순자라는 사람이 정말 의사가 맞는가? 경찰은 조용히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 기록을 확인했다. 졸업 기록은 없었다. 의사 면허 등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 하나 확인된 사실은 이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의과대학에 입학한 적은 있지만 1년 만에 중퇴했다는 기록이었다. 그 순간 수사관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 무면허로 진료를 한 겁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 병원은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다. 그 말은 곧 수많은 환자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진료를 받아왔다는 의미였다. 수사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평범한 아침, 경찰차 2대가 조용히 그 병원 앞에 멈췄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 경찰이 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경찰은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김순자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경찰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순자 씨 맞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경찰은 말을 이어갔다. 무면허 의료 행위와 관련된 조사로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그 순간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환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면허라고요.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밖으로 안내했다. 병원 밖에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에게 치료를 받은 거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곧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수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병원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조용했던 골목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분이 의사가 아니라고? 몇 년 동안 진료를 했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동안 그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머릿속에서 자신이 받았던 진료를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감기 때문에 방문했던 날, 아이를 데리고 갔던 날,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경찰서는 그날 평소보다 훨씬 바쁜 분위기였다. 김순자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병원 기록과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다. 형사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질문을 시작했다. 김순자 씨,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질문은 너무도 명확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언제부터 병원을 운영한 겁니까? 약 3년 전부터입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3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다. 네. 조사실 안은 조용해졌다. 형사는 다시 질문했다. 이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네. 그럼 왜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그 질문에 김순자는 처음으로 눈을 들어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김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젊었을 때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형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병원을 연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작은 꿈이었습니다. 감기 환자나 간단한 진료 정도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한 장 꺼냈다. 그것은 문제의 처방 전이었다. 이 처방 때문에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이미 그 사실을 들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말을 다시 듣는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약 이름을 잘못 본 겁니까?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다. 비슷한 이름의 약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입사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사실에 가까운 말이었다. 김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경찰은 병원의 운영 방식, 서류를 만든 과정, 약을 구입한 경로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결국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병원의 서류에는 딸의 도움이 있었다. 경찰은 딸 김지연도 조사 대상으로 불러야 했다. 며칠 뒤 그녀 역시 경찰서에 출석했다. 김지연은 매우 지친 얼굴이었다. 형사가 질문했다. 어머니 병원 서류를 만드는데 관여했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네. 형사는 이어서 물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김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말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부탁했습니다. 평생 한 번만 의사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형사는 조용히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결국 도와준 겁니까? 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사이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에 놀랐다. 셈 년 동안 무면허 의사가 병원을 운영했다. 수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진실이 드러났다. 도시의 주민들은 혼란스러웠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다. 우리를 속였어. 어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법은 명확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없는 일이었다. 몇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순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이어진 무면허 진료,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 법정 안은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를 남기게 된다.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작은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였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몇몇 주민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같은 표정으로 법정 중앙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김순자가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보였다. 몇 달 사이 그녀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다. 손은 조용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지만 내용 자체는 매우 무거웠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환자가 피고인의 진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검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약 처방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한 가족 5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다. 사건의 무게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검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결과입니다. 검사의 발언이 끝난 뒤 변호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피고인은 평생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김순자에게 향했다. 젊은 시절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꿈은 평생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물론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다. 판사는 기록을 넘기며 사건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순자에게 직접 질문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법정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처음 병원을 열었을 때는 단순히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증거와 기록, 그리고 여러 증언이 법정에서 검토되었다. 수년 동안 이루어진 진료 기록도 하나씩 확인되었다. 마침내 판결 선고 날이 다가왔다. 그날 법정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며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적이지는 않았다. 특히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김순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사람들은 천천히 법정을 떠났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러나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는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정당해지는 건 아니야.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꿈이 다른 사람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라 책임이 필요한 선택이 된다. 김순자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간절한 꿈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그날 이후 그 골목의 작은 병원 건물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간판도 내려갔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그 앞을 지나며 조용히 이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평범한 꿈에서 시작된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제 같은 이야기와 사건을 더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단지 평소처럼 약을 처방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약은 그 가족의 마지막 약이 되었다.